오늘은 함수, 우리 어디쯤 가고 있나 또 한번 돌아볼 때가 됐죠. 우리가 수학 하를 하고 있는 중, 수학 하는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논리, 논증 파트.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얘는 떼다가 여기다 붙여도 관계없고 여기다 붙여도 관계없고 수학 상에 붙여도 관계없고 어딘가에 언젠가 배워야 할 딱 두 단원입니다. 집합, 명제. 앞으로 우리가 고등수학을 하는 데 있어 사용할 각종 집합과 조건제시법 그리고 명제 형태의 조건결론, 가정결론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단원 자체로는 절대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도 안 중요한데 얘네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못하면 수학 전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메인 디쉬 수학하의 핵심은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1단원, 요거 2단원, 그 다음에 함수론 3단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함수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일반론,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전제들은 무엇이 있느냐,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함수의 종류, 여러 가지 함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합성의 의미는 어떤 거고 이거 그릴 수 있느냐, 역함수의 의미는 어떤 거고 이거 그릴 수 있느냐. 지난 시간까지 요만큼을 한 겁니다. 역시나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항상 개념 파트는 이게 현실에 딱 가서 닿으려고 하면 잘 안 닿아요. 이게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다 보니 뭐라는 거야, 뭐 정의역이 뭐라는 거야, 대응이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돼요. 항상 백지에다가 좀 정리하려고 애를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쉬운 거 하는 김에 확인이나 한번 할까? 지은아? 만만한 뭐. 만만하다고요? 예. 만만한 게 너라서. 함수의 정의는? 물론 내가 지금 만만한 지훈이를 붙들고 함수의 정의는 하고 물어봤어. 각자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지훈이로 정답을 확인하세요. 지훈이가 불러줄 거예요, 정답을. 정의역이. 정의역 2. 어우, 예. 정의역이 주어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역으로? 의로. 아, 정의역이 목적지가 되었네요. 계속해보세요. 무슨 여기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핵심 단어 3개만 불러보세요. 정의역, 대응. 순서는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아, 대응 맞아. 정의역과 대응 맞는데 중간에 낀 핵심 단어가 하나 있지? 핸드폰 보고 있네. 정의역, 대응, Y, 축? 비슷한 말이지? 아, 저 알아요. 공역. 핵심 단어가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이제 문장 만들어. 정의역이 공역의 대응. 지훈이 어머님 좀 때려도 돼요? 제가 여학생 잘 안 때립니다만 한 대만 때리면 안 될까요? 좋아, 불러. 정의역의 모든 문제가 공역의 오직한 이거죠. 그게 그거.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외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 대응되는 것. 수시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뭐 요런 거다. 요런 거다. 예. 그래서 쟤는 또 지일 아니라고 손톱 만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론, 함수 일반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러면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서 뭐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해봤고, 합성시키는 것도 해봤고, 거기에 정의역이 치역으로 어떻게 옮겨가는 것도 봤고 했으니 이제 실사례를 좀 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두 개의 파트가 4, 5 이렇게 두 개의 실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실사례. 그 실사례가 바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열조합은 완전 별도로 또 할 거고요. 이제 함수론 끝자락에 가고 있다. 함수 끝자락에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왜 유리함수, 무리함수냐? 요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애를 총 몇 개를 배우냐면 6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목이 달린 무슨 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걸 총 6종을 배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압도적인 거죠. 얘는 너무 길게 오래 배워서 얘가 다항함수인지조차 잘 모르는 다항함수, 뭐 말이 좋아 다항함수지.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우리 아직 다항함수 덜 배웠어요. 너무 오래 얘네 둘 갖고 놀아가지고 다 배운 것 같죠. 근데 고작 1차 함수, 2차 함수 한 거예요. 수2라고 하는 책,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책이요. 거기서 내도록 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다루는 법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도구, 즉 미분적분이 없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항함수. 두 번째, 이제야 하나 더 추가된 게 유리함수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분수함수가 맞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분수함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유리함수 안에 분수함수와 다항함수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항함수는 이미 했으므로 그 다항함수 안에 다항함수를 배제한 나머지 유리함수라는 의미에서 제목이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리함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고교 과정에서 배울 6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채울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반 채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은 다 다항함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다항함수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이고 이제 나머지 3개는 언제 배우냐? 수학 1에서 배웁니다. 수학 1에 가면 첫 단원이 지수함수고 둘째 단원이 로그함수고 막 단원이 삼각함수고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묶어서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희가 고교 과정에서 다항함수와 초월함수를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1학년 때 이제 앞에 절반, 2학년 때 2학년 1학기에 나중 절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함수를 배우게 된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데요. 무슨 함수자가 등장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5개 더 추가로 배운다고 그랬죠. 5개 더 추가로 배울 건데 매번 그럼 그 함수 들어갈 때마다 유리함수란 그것의 그래프는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론을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해 봐요. 뒤에 함수자 달려있는 애인데 뭔가 패턴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낫죠. 단원을 내가 재구성하려고 할 때 요 순서로 기억을 하세요. 무슨 함수는 항상 그 방부순으로 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그 방부순으로 되어 있다. 예상해봐, 수련아. 그가 뭐겠니? 랩. 아시겠어요?
서윤아, 방이 뭐겠니? 방정식. 그럼 요건 답이 나왔다. 부등식. 예, 모든 함수의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항상 묶여 다녀요. 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와 또 다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에서 구한 해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높낮이가 달라지죠. 예, 해는 만난다는 소리니까 높이가 똑같은 거고 그 해의 오른쪽에는 F가 높고 왼쪽에는 G가 높고 요런 게 교차가 일어나요. 그 교차가 일어날 때 그 높낮이를 따지는 걸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래프 얘기야. 예? 그래프인데 이름을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요 순서로 배운다.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어떻냐? 똑같습니다.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이 될 건데 그 뭐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 불운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가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만 1학년 과목에 넣어놓고 방부등식은 이과용 전용 책에다가 옮겨놨단 말이야. 이렇게 수학 2-1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옮겨놨는데 거기서 다시 폭파가 일어나면서 이거 버려, 저거 버려 이제 막 이렇게 버렸어요. 1차 변환 버려, 회전 변환 버려, 복소수와 극형식 버려 이런 식으로 막 단원의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얘네가 도매금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과 전용 과목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 폭파된 파편들이 막 여기저기 책들에 이렇게 가서 단원으로 살아남곤 했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단원 중에 하나가 집합명제죠. 근데 어쨌든 유리방정식과 무리방정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프만 다루게 됩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 그래프도 모든 함수에서 배우는 과정이 똑같은데요. 배우는 과정이 똑같은데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원형의 그래프를 배웁니다. 원형.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원형. 언제 내가 이 얘기했더라? 까먹었죠. 도형의 이동, 함수의 그래프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원형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걔가 그 함수의 종류라는 것만 말해주고 아무것도 더 추가하지 않은 날것의 함수. 예를 들어 1차 함수다. 그러면 원형이 뭘까? 1차 함수다. y는 x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태지 않은 거야. 기울기도 변화시키지 않았어. 평행이동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y절편도 없어. 그냥 얘가 1차 함수라는 것만 알짜로 나타내는 이걸 원형이라고 그래요. 2차 함수? 원형? y는 x제곱이죠. 누가 봐도 2차 함수. 그런데 그 어떤 변형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함수의 원형이다 라고 하면 y는 x분의 1이라고 할 거고요. 어떤 변형도 없이 변수가 분모해 가면 유리함수예요.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차수 올라가는 건 안 하고 1차만 할 거예요. 1차만. 딱 깔끔하게 1차만 밑으로 내려가네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름이 무리니까 루트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얄짤없이 원형은 루트 x입니다. 루트 x.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앞으로 뭐 지수함수다. 그러면 y는 a의 x승, 로그 함수다. 그러면 y는 로그 a의 x, 삼각함수다. 그러면 y는 sin x, 이런 식. 요런 애들이 원형이에요.
또 이 원형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그려야 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알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형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 그릴 때마다 원형을 따로 익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그 그래프들마다 변형을 별도로 외워야 한다면 변형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몇인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6개의 함수 곱하기 3, 18개의 변형이고 거기다가 삼각함수는 말이 좋아 삼각함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있어요. 더 늘어난다고요. 지수함수도 2개, 로그함수도 2개예요. 2개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10개가 넘어 함수가. 곱하기 3을 하면 30개의 변형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어때야 하느냐? 이 변형의 일관성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바뀌어도 이 변형에 해당되는 행위는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걸 원리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딱 이 세 가지만 익히면 되는 거죠. 실수배는 이렇게 한다. 평행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대칭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도형의 이동이니까요. 고등수학 상 맨 마지막 단원 원의 방정식 뒤에 있는 도형의 이동 기억하세요? 도형의 이동. 네, 거기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나왔죠? 그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냥 그 단원, 고등수학 상의 도형 파트의 맨 마지막 단원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갈 대장정에 걔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또 한 번의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번 중간고사에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죠. 도형의 이동 파트. 예, 그러니까 이 함수론 하면서 도형의 이동을 한 번씩 다시 보세요. 요런 순서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들어가면 그래프 원형 배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변형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가지고 무리함수 들어가면 그래프에 원형 있다. 그것의 변형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서윤이가 또 밤을 샜나 보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갈 단원의 전체 제목은 유리함수가 아니죠.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여기 유리식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냐? 그냥 뭐랄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유리함수 y는 x분의 1 또는 y는 x-3분의 2 y는 x-2분의 5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딴 거 할 건데 그럼 이제 x가 이렇게 분모에 가 있잖아 얘네들이.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유리수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거인데 식은 처음 다루니까 예,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입니다. 오늘 좀 쉬워요의 의미가 그거야. 오늘 좀 쉬웠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유리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서연아 뭐라 그래? 유리수의 다른 말이 뭐야? 응? 아,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닌 수? 아,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근데 분수잖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 유리수 안에 정수하고 분수가 들어있는 건데 예, 그냥 유리수 그러면 흔하게 떠올리는 말은 분수잖아요. 한마디로 분수 계산법, 분수 연산법, 통분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분수 연산법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자 정도였기 때문에 너희가 분수계산법을 다 알고 있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던 뭐 예를 들면 번분수? 이런 거? 비례식? 번분수? 기억하시나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그리고 이제 번분수는 배운 적이 없는데. 번분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네가 기억이 안 난다고 안 배웠다 그러면 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그 교육과정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얘야, 그러지 마.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철학적인 담론이야? 내 기억이 없으면 걘 존재하지 않는 거야? 번분수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거의 까먹었을 부분 분수라고 부르는 거. 예, 이것도 중3 때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거 환기, 기억의 환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쓸 가치도 없다. 수련아, 손 좀 그만 만질까 우리?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계속. 왜 이렇게 꾸준히 만져야 되지? 집중하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미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쳐지면 분자만 서로 더해지는 거고, 아래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이 서로 지워질 거고, 그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데 서로 대각선으로 약분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약분시키면 된다. 뭐 요런 내용이었을 것이고, 이것도 연습 분량.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학교 시험도 이렇습니다. 네,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는 잘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기억의 환기 단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연산해 놓고 쭉 썼는데, 아, 틀렸어. 잔실수했어요. 잔실수했어요. 제발 이 말 안 나오기를. 네. 잔실수 아닌 거예요. 그냥 틀린 거예요. 한 문제 틀린 겁니다. 네. 누군들 이거에서 실수하고 싶냐? 실수 안 하고 싶지? 누군들 실수의 가능성이 없냐? 당연히 실수의 가능성이 있지? 그럼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덤벙덤벙 해놓고서 아차차 실수했어요는 어떤 용서도 안 돼요. 그 말은. 뭐의 방어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의 가능성을 없애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까먹었을 만한 내용인데요. 부분 분수라고 부르는 건데, 옛날 기억 한번 되살려 봅시다.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 그 옛날이 언제냐면 당신들 중3 때 유리수의 연산 중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한 3개까지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할 만하죠. 분모가 다 달라도. 그런데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요쯤 나오면 이제 짜증이 확 밀려와요. 5개쯤 되면.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인데 값이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MZ세대의 그 시그니처 문장 있잖아요. 이걸요? 지금요? 제가요? 라는 반응이 딱 나오지. 나보고? 이걸? 지금요? 그만두겠습니다. 예. 맞아요. 미쳤어요. 이걸 통분하고 있게. 이거 통분하면 1, 2, 3, 4, 5, 6까지 팩토리얼이니까 통분된 분모가 720쯤 될 거예요. 게다가 분자만도 5개 더 해야 되고.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이용하는 거냐? 1 곱하기 2분의 1이 사실 알고 보면 이 분모 두 개를 분리해서 1분의 1과
2분의 1로 나눈 다음 둘이 뺀 것과 같은 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이걸 부분분수라고 해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로 나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얘 2분의 1이죠. 1 빼기 2분의 1 해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원리가 뭐냐면 이 두 숫자를 통분을 한다는 거야. 통분을 해서 1 곱하기 2가 되면 이쪽에 없는 2를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에 없는 1을 이쪽으로 올리면 2 빼기 1 되는데 그 차이가 딱 1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그럼 그 아래 것도 그렇게 되느냐? 됩니다.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나타나져요. 이 둘을 곱해서 통분하려면 2 곱하기 3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3 곱했다는 얘기니까 1로 3 올라가고 여기다 2 곱했다는 얘기인데 2 올라가면 분자에는 3 빼기 2가 되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쓸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길어도 점점점으로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6분의 1이 마지막 5분의 1 빼기 6분의 1로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는 행위인데 그 더하는 행위가 이쪽을 다 더해도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이 서로 상쇄되면서 지워지죠. 또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럼 아마도 내가 중간에 아무리 많이 생략했어도 계속 이러한 패턴으로 지워졌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지워지면서 끝이 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종 결과물로 남는 것은 1 빼기 6분의 1이 남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6분의 5라는 계산이 손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분 분수에 의한 상제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 분수에 의한 상제관계. 서로상 지울 제자. 서로 지워진다 이런 뜻. 그러니까 부분 분수의 목적 자체가 서로 지워지는 거다. 이걸 메인으로 했을 때 부분 분수에 대한 옛날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렇다면 그냥 분수에 딱 나오면 1 곱하기 3분의 1 나오면 그냥 1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냐. 3 곱하기 5분의 1 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아유 세상 쉽네. 눈 안 떠? 지훈아 알고 자는 거야? 저도 뜨고 있는데. 50년 가까이 산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 발언 아니야 그거는? 너도 졸려본 적 있고 나도 졸려본 적 있지. 그럼 내가 졸렸을 때 내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걸 너에게서 봤잖아 지금. 근데 뭐 눈 뜨고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해괴망측한 대응이지? 분모에 어떤 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곱을 탁탁 이렇게 마이너스로 분리만 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차이를 꼭 보셔야 되는데 요 둘 간의 숫자 차이가 얼마나죠? 1하고 3하고 2 차이 나죠. 요 3과 5도 2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다시 재통분을 했을 때 이쪽으로 3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1이 올라가서 둘이 빠질 건데 정확히 이 두 분모 숫자들의 차이만큼이 분자에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지 않아요. 얘는 분자가 1이고 얘는 분자가 2일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2 올라오면 받아서 지울 놈을 밑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부분 분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요렇게 이렇게 요 둘의 차이만큼을 나누어 줘야 한다 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정석 같은 데서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a 곱하기 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 분의 1 괄호 열고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뭐 그닥 탐탁하게 생각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예, 부분분수 형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분모에 있는 두 녀석을 이렇게 분리하고 이걸 얼른 재통분을 하세요. 재통분을 해서 분자에 나오는 애를 여기다 써서 받아서 지운다 정도로 여러분이 행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부분분수. 그게 이제 식으로 변한 거예요. 식으로 변해도 이 내용을 지금 이제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식이 나와도 하나도 안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분의 1과 x 플러스 3분의 1을 이렇게 분리하세요. 네, 분리를 먼저 하고 다시 재통분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x 플러스 3 1로 올리고 x 플러스 1로 올리고 둘이 뺄 텐데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은 2 차이가 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앞으로 2분의 1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나머지 녀석들도 분리를 해줬다고 하면 더하기 2분의 1에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예, 더하기 2분의 1에 x 플러스 이거 다 쓸 필요 전혀 없죠. 패턴만 알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돼서 요렇게 지우고 2분의 1배한 x 플러스 1분의 1과 x 플러스 7분의 1만 둘이 빼서 연산하면 최종 결론이 쉽게 나온다 라는 부분분수요. 이제 많이 잊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10까지 해놨잖아요. 지금 10까지 10까지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첫째 줄 써보시면 x 더하기 1분의 1 얘네 둘 차이 얼마 나요 지금? 1 차이 나죠? 그러면 이제 그냥 분리하면 된다는 얘기. 1분의 1은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x 플러스 1, x 플러스 3 하면 얘네 둘 차이는 얼마 나요 지금? 얘네 둘 차이는 2 나는데 마침 여기 딱 2가 있네? 예, 그러면 요 녀석이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로 분리가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누는 거 없이. 왜냐하면 요거 올리고 요거 올렸을 때 둘 차이인 2가 분자에 딱 나올 테니. 아, 그러면 얘네 둘 차이 4를 얘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내려가서 x 플러스 6, x 플러스 10분의 4는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까지 그냥 가겠구나 라고 하시면 요런 식의 패턴으로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하고가 남은 계산의 결과가 이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번분수 분의 1 같은 거죠. 이게 다 숫자에서 했던 거예요. 네, 숫자에서 했던 거고 뒤에서부터 통분으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는 1분의 1-1분의 하고 요쯤에서 통분하면 되겠네요. 1-x분의 1-x-1 그럼 요렇게 지우는데 요만큼이 하나의 번분수니까 나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a 분의 b 분의 c 분의 d는 요거 분모 요 둘의 곱 분모 요 둘의 곱 분자에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래서 b c 분의 a d가 됩니다. 뭐 요 정도가 다예요. 이게 번분수의 내용이죠. 그리고 근데 이 원리에다가 그러면 딱 분모 분자가 정확하게 분수 형태로 나와야만 이게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a 분의 b 분의 1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얘를 그냥 1분의 1로 생각하는 거예요. 1분의 1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마치 이게 나뉘어진 애가 이렇게 곱해진 게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뒤집는 행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뒤집는 행동. 얘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x분의 -x인데 분의 1 해놓으면 그냥 뒤집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분의 1 마이너스 x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분의 1 이렇게. 그럼 얘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고 다시 한번 통분하고 마지막에 또 뒤집어주면 됩니다. 연습 분량이기 때문에 뭐 선생 하는 거 아무리 잘 봐봐야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있잖아. 그냥 이게 되게 유명한 식인데 암산을 좀 했으면 싶어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거를 마음속에서 그냥 통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A7승분의 1 플러스 A7승 A7승분의 1 플러스 A7승 마음속에서. 그리고 분의 1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분모 분자를 서로 뒤집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여기에 이랑 똑같은 쌍이 있거든. A의 7승 플러스 1분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거 통분하면 A1 플러스 A7승이니까 1 플러스 A7승이나 A7승 플러스 1이나 같은 말 아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1 플러스 A의 7승 분해하고 분자에 뭐가 올라간 날 보세요. 분자에. 얘로 통분한 다음 뒤집으면 분자에 A 7승이 올라가죠. 이해돼요? 한번 보여줄게요. 마음속에서 얘가 A의 7승 분의 1 플러스 A의 7승 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분의 1 있다는 거는 얘네 분모 분자가 이렇게 뒤집히면 된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애가 1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냥. 그럼 분자에 A 7승이 올라오잖아. 그지? 근데 아까 내가 이거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번분수를 만든 이유가 1 플러스 A 7승이 여기 짝꿍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올려서 이 녀석하고 통분되어 있는 상태니까 둘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얘의 분자에 올라갈 A 7승과 얘의 분자에 있는 1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야? A 7승 더하기 1이 되죠. 분모도 A 7승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하고 짝지어 1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딱 한 가지 패턴만 이해한다면 얘와 얘의 합이 합쳐 1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하는 거지. 네?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하고 몇 개인지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오랜만에 다시 놀았죠? 이거? 예. 언제 했죠? 우리? 이거? 언제 했죠? 고등수학 상 1단원. 1단원 다항식의 연산에서 죽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만할게 이제. 가비엘이 설명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할 게 많아. 에이씨. 자,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짧게 설명할 테니 듣거나 말거나 하세요. 이름이 왜 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정리 같은 거예요. 누구누구의 정리에 할 때 그 리인데 얘가 왜 이름이 가비엘인지 왜 그 뒤에 정자를 안 붙이고 그냥 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이 가비엘이에요. 가비가 사람 이름인지 알았지 뭐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더할 가, 비율 비자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더한 것의 원리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실제 숫자로 한번 보세요.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6분의 3도 똑같지 않아요? 8분의 4도 똑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율 들어갑니다.
비율이 똑같은 분수는 지훈아, 비율이 똑같은 분수는 얘하고 얘를 좀 더해볼래요? 분모, 분모끼리 더하는 병신짓을 한번 해볼래요? 그럼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딱 그 비율에 분자, 분자끼리 한번 더해볼래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4, 6, 8 더해볼래요? 4, 6, 8 3개를 더해도 18. 18이죠? 그러면 이렇게 3개 더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18만 그렇게 크게 신나게 발음한 다음에 이건 계산 안 해주기야? 아, 너무하네 진짜. 18분의 9죠. 똑같아요 지금. 계속 이 비율이 유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유지되는 분수들끼리는 분모끼리 더한 합과 분자끼리 더한 합이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게 가비엘이에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막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3과 4가 있고 6과 8이 있는데 요 두 개 가지고 3, 4, 6, 8이 있는데 이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아무 숫자나 곱해요. 이렇게 똑같이만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이렇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6, 2, 12, 8, 3, 24 그러면 12와 24를 더하면 얼마야? 36이죠? 36 아, 지훈이 또 소리 지르겠네. 3, 2, 6에 4, 3, 12 더하면 지훈아? 그래요. 어때요? 똑같죠? 이게 가비엘이에요. 가비엘이. 요거를 이제 누구한테 전달해 줄 때에는 이런 식이죠. A분의 B, C분의 D, E분의 F이면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도 A 더하기 E분의 B 더하기 F도 C 더하기 E분의 D 더하기 F도 서로 같고 비율이 A 더하기 C 더하기 E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도 서로 같고 심지어는 PB, PA 더하기 QD, QC 더하기 RF, RE도 서로 같다. 이게 여기까지가 가비엘인데 근데 여기 이게 있습니다. 단 PA 더하기 QC 더하기 RE는 0이 아닐 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실수배들이 음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를 잘못 조합시키면 0이 됩니다. 그럼 분모가 0 되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0이 아닐 때를 이렇게 꼭 넣어줘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0일 때를 또 이제 별도의 답으로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 교과과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가르칠까요? 간혹 나오니까요. 간혹. 학교 시험에 이게 없어졌다는 사실을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욕심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가르치는 거고.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방금 전에 내가 숫자로 이렇게 쫙 하니까 확인이 다 됐지. 숫자를 실사례를 가지고 딱 보니까 맞아. 그거 다 되네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했지? 내가 니들한테 전달할 때 이렇게 썼죠. 이 배우는 자들의 그러니까 학습을 당하는 자들의 비효율성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나는 이미 가비엘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실사용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게 방금 전에 그 숫자들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어 있는 거야. 내 내재적인 실력 안에는.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면 요렇게 제목 적고 문자로 일반화시켜서 전달을 하지. 그럼 전달을 받는 자, 즉 학습을 당하는 자들은 이걸 먼저 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알아듣겠어? 이 말이 지금? 읽어서? 이걸 알아들으려면
끙이 필요하다고. 끙이. 뭐라는 거야, 씨. 아이씨. 이게 이렇단 얘기인가 저렇단 얘기인가 하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게? 여기다 숫자 넣어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사용하기 위해서 숫자를 집어넣고 그걸 실사리로 했을 때 아, 이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항상 비율의 극치인 거지. 그러니까 전달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공부하는 하나의 방편을 얘기하는 건데, 공부하는 아주 좋은 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전달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라고. 학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로 그 눈으로 개념서를 읽으시라고. 예. 그러면 실사용자의 입장이 생기고 실사용자의 입장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가비엘이 흉내를 낸 문제인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0이 아닐 때는 이게 V율 같고 B율 같고 B율 같아서 가비엘이에 의해 이 모든 비율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분의 얘를 모두 더한 것과 같다. 근데 A가 2개, EB가 2개, 3C가 2개죠. 이렇게. 와 같다. 그러니까 얘와 이렇게 해서 같다예요. 이 비율과 이 비율과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다.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2배로 묶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라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와 서로 같아서 이렇게 지워져요. 는 2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 는 2인 거지. 얘랑 비율이 같으니. 서윤이는 꼭 정상으로 다시 보고. 그리고 0일 때는 이 짓을 못해요. 가비엘이. 합쳤다 하면 여기가 0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2가 P 값이고요. 예, 이게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잘 보시면 요 구성원이 이렇게 있어요. 0이다 그러면. 그럼 2B 더하기 3C를 얼마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Q 값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고.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원형. 근데 늘 말하지만 실상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이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얘네들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도 다 적용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냥 y =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원형이 어떻게 생겼나만 가르쳐주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당신들 만난 적이 있는 애입니다. 초6 때, 초6 때 비례와 반비례를 배워요.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워요. 그때 나오는 애입니다, 이거. 반비례라고 해서. 이제 다시 정확하게 그 용어들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대충대충 말했는데, 다가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것은 X축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를 갖습니다. X축이 점근선이에요. Y축이 또 하나의
점근선이에요. 예, 그대로 읽으면 돼요. 점차 근접하는 선 이런 뜻입니다. 점차 근접하는 선. 그래서 요렇게 가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x에 점점 가까이 가요.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합니다.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 예,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x 0으로 따라 들어가면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돼요. 예. y축을 따라 내려오다가 x축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게 바꿔보면 사실은 x, y의 곱은 1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좌표는 자신의 x좌표와 y좌표를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그런 애는 당연히 양수 곱해서 1도 되겠지만 둘의 곱이 1 되는 거라서 음수를 곱해도 1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3, 4분면에 다시 한번 똑같은 그래프가 생깁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생기고 마치 이렇게 갔다가 팍 찍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그래프가 생기고,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 곡선이 두 개 생긴다 해서 얘의 또 다른 이름이 쌍곡선이에요. 또 지훈이가 좋아하는 발음이군요. 읽어볼까? 아, 그렇지.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쌍곡선. 특징을 말해봐. 특징을 말해봐. 어떤 게 있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봐. 아이, 크게 말해, 서윤아. 괜찮아. 뭐가 대칭? 오케이. 좋아요. 목소리를 좀 내버릇해. 예. 이게 맞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찍는 것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맞습니다. 지원아, 또 뭐 있냐? 특징.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보라고. 1, 3, 4분면에 그림이 있다. 오케이. 괜찮아요. 1, 3, 4분면 좋아요. 시우라, 뭐 있냐?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했잖아. 똑같이 생겨서 쌍곡선이라고. 이게 눈에 보이는 특징. 아무거나 말하면 되는데. 뭐 없어? 아직 많이 남았어. 특징. 기울기라는 표현은 못 써요. 기울기는 직선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휘어있는 애한테 기울기를 말하는 거 웃기지. 좋아? 특징.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수련이. 아이, 꽉 막힌 놈들 같으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는데. 아, 이거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래프가. 원점 대칭. 기함수예요. 기함수. 기함수.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때 이 마이너스가 그냥 분자로 올라가도 되죠. 가운데로 나가도 되죠.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함수 전체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형태란 말이야. 기함수예요. 기함수. 원점 대칭 그래프. 헐.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팍 찍으면 똑같은 모양 나온다에 이쪽 선도 있지만 사실은 이쪽 선도 있어요. y = x. 야, 꼬챙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180도를 확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해요. 예, 그래서 이 i는 x축, y축 점근선을 가지고 원점 대칭이며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동시에 이루는 그런 쌍곡선이라고. 예, 요게 한가운데 이거 y는 x랑 만나는 요 점 있죠.
요점이 당연히 1,1일 겁니다. 좌우대칭의 정중앙에 있을 테니 1, 2이 곱하면 1이잖아. 똑같이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거 다 특징으로 말하면 된다고 얘들아. 에? 특징으로 말하면 돼. 이게 뭐 심지어는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가로 세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디든 다 똑같아요. 이거 반비례할 때 배운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모양은 계속 다른데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넓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왜냐? 이게 가로 길이가 x좌표고 세로 길이가 y좌표거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둘이 곱했는데 1이다잖아. 그래서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원형 끝. 그러면 이제 저는 뒤로 빠지고 당신들에게 공부에 이제 이거 실습에 대칭이동, 평행이동 적용시켜 라고 말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변형. 자, 첫 번째 실수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수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좌표 평면을 이렇게 플렉서블한 낭창낭창한 고무판이라고 생각하고 쭈그릴 수도 있고 쭈그러도 그러니까 밀어도 주름 안 생겨요. 그대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잡아당겨도 같이 펴지는 거예요. 그 평면 상태가 유지되는 판을 하나 생각하시고 x 대신에 ax를 붙이면 그러니까 ax 앞에 a라는 실수배를 하면 x축 방향 a분의 1배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원리적으로 조금 당신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함수에 공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당연히 y 자리에 by를 붙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y축 방향 b분의 1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애를 보면은 y의 x 앞에다가 a배를 붙이나 그럼 이게 a분의 1배 한 x 뭐 이렇게 되겠죠. y 앞에 b를 붙이나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y는 bx분의 1이 될 테니 x분의 b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x 앞의 실수배와 y 앞의 실수배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실수배는 어떻게 됐다고 보냐면 x분의 1 앞에 요 분자 부분에 k배를 했다고 공통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당신들 자습서에 나온 말이에요. x분의 k. 그럼 이 k에 의해 원형이 어떤 식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별도의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이 x 위에 이렇게 k를 갖다 놓으면 사실은 요렇게 번분수로 내려와서 k분의 1배 한 x예요. k분의 1배 한 x. 그럼 x축 방향으로 k배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k배가 되었다. 역수이니까. k분의 1을 곱하면 k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k가 2가 되면 2배가 되었다. k가 3이 되면 3배가 되었다.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x분의 1이 요 자리에 요렇게 있었는데 k가 2가 되었다 라고 하면 쭉 잡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잡아 늘려지겠죠. 근데 점근선은 영원히 따라가며 닿지 않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잡아 늘린다고 점근선이 변하겠니? 안 변하겠지. 그 0에 다가가는 순서가 좀 바뀌는 것 뿐이겠죠. 아니, 순서가 아니라 0에 다가가는 뭐랄까 x값이 좀 늘어지는 것 뿐이겠지. 점근선은 똑같이 유지됩니다.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지훈아, 아이고 지훈아, 저걸 어떻게 할까? 노답이네. 계속 지켜볼게요. 계속 지켜볼게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어요. 원래 있던 기준선에서 안으로 파고들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K가 2분의 1 같은 게 됐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또 이렇게 숫자로 기억을 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식의 이론화가 가능한 거죠. K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안으로 이걸 2분의 1 대신에 K가 0에서 1 사이 숫자, 즉 분수면 안으로, K가 1보다 크면 밖으로, K가 1보다 크면 밖으로 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특징은 그대로 유지돼요. 점근선 그대로 유지돼, y는 x 대칭 유지돼, y는 마이너스 x 대칭 유지돼, 원점 대칭 유지돼. 예. 다만 여기가 넓어지냐 좁아지냐의 차이만 생길 뿐. 이게 실수배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K가 음수가 되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냐? 우리의 변형 중에 대칭이동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 대칭이동 얘기를 해볼까요? 대칭 얘기를 하자면 이제 4대 대칭이동 또 기억을 하셔야죠. 도형의 이동 파트에 나옵니다. Y축 대칭이동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모든 X의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을 시킵니다. X축 대칭이동 모든 Y에 마이너스 Y를 붙이면 Y축 대칭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Y는 X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은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또는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넣는다. 이거 얼마 전에 역함수에서 배운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이라는 원형이 있었는데 Y는 마이너스 X가 되었다. 이렇게 X가 되었다 라고 하면 Y축 대칭의 의미예요. Y축 대칭의 의미라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고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얘가 2, 4, 4분면에 갑니다. 아까 누가 그랬지? 1, 3, 4분면에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걸 기억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1, 3, 4분면에 있냐 2, 4, 4분면에 있는 쌍곡선이냐. 네, 그거는 바로 이 K의 음수 여부입니다. 지금 제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이너스 Y는 X분의 1 이거 어때요? 이 마이너스를 여기로 보냈어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죠, 졸지에.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 같은 말인데,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 아이를 X축 대칭시켜라는데 X축 대칭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얘가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게 돼요. 요게 돼요. 예, 같은 말. 네? 같은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면 그저 그냥 통합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기억하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실수배라고 하는 파트에 음수가 들어가면 2, 4, 4분면에서 만들어지는 쌍곡선이다. 이렇게요. 2, 4, 4분면에서 만들어지는 쌍곡선이다.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입니다. 원점 대칭은 해볼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는 것뿐인데 똑같은 그림이죠. 원래부터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래프이다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 안으로 파고들면 0에서 1 사이 숫자, 이고 밖으로 펴지면 1보다 큰 수이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K가 음수이면 일단 244분면으로 가시고요. 244분면으로 가시고, 요 녀석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안으로 파고들면 K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숫자고, 밖으로 펴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배와 대칭이동을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꺼번에 1, 3, 4분면이냐 2, 4, 4분면이냐. 마지막 뭐 남았죠? 끝났네. 옆으로 더 있나? 네. 뭐 남았죠? 평행이동 남았습니다. 네. 평행이동은 세상 심플하죠? x 대신에 x-m 하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m이 양수면 오른쪽, m이 음수면 왼쪽. y 방향으로 n만큼, 그럼 y-n. 네. y축 방향으로 n만큼, n이 양수면 위로, n이 양수면 아래로. 그럼 내 눈에 1차적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y equal x분의 k 한 것이, 이제 실수배와 대칭이동을 다 한 애라고 칩시다. 얘가. 예, 그 아이가 y-n x-m 분의 k 이렇게 돼요. 예, 그럼 이걸 보면서 x축으로 n만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y축으로 n만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잘 안 줍니다. 왜냐? 함수잖아, 함수. 함수는 종속변수가 늘 주인공이고, 종속변수를 관찰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를 y-n으로 안 쓰고 y equal x-m분의 k 플러스 n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걸 넘겨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m이면 m만큼 이동인데, 이게 플러스 n이면 또 n만큼 이동이에요. 여기 부호하고 여기 부호가 반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지 부호 그대로 움직이고, 요거는 지 부호 반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한테 이제 만약에 y는 x-2 분의 3 빼기 1 이런 애가 주어졌다. 그려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하냐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을. 뭐로부터? y는 x분의 1로부터. 원형의 그림은 내가 아니까. 원형의 그림은 아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몇 번의 변형이 생겼나? y는 x분의 3이 되었군. y는 x-2분의 3이 되었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추적을 바탕으로 그림을 해 나가는 건데요. 예, 처음에는 x축, y축이 점근선인 이렇게 원형이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3배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모는 종이에 그리지 않는 한은 얘와 얘 차이를 말하기는 힘들죠. 이 3배라는 게 얼마나 애매한 애냐. 내가 이거를 사이즈를 얼마짜리로 그렸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냐 음이냐만 판단하세요. 1, 3, 4분면이냐 2, 4, 4분면이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점근선부터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점근선. 어떤 이미지가 좋으냐면
이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형에서만 Y축과 세로 점근 선이 레이어로 겹쳐져 있는 상태예요. 원형에서만 X축과 가로 점근선이 레이어로 겹쳐져 있는 상태라고. 그럴 때 이제 평행 이동이 일어나면 이 레이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실제 이 쌍곡선은 어디 그려지는 거냐? 이 두 개의 점근선의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 그럼 두 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뭐겠어? 마이너스 1이면 아래로 한 칸 갔다예요. 아래로 한 칸 갔다. 그럼 아래로 한 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 레이어의 1, 3, 4분면에 이게 양수면 이 레이어의 1, 3, 4분면에 얘가 이렇게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표시할 게 있으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축을 이렇게 관통하네? 이런 걸 X절편이라고 하고 Y축을 이렇게 관통하네? 그럼 이거 Y절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X에다가 0을 넣었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X에 얼마 넣어야 0 되지? 하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딱 0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5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요게 이제 마무리로 잘 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연습과 훈련이 되면 이런 추적 과정 없이 얘를 바로 보면서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추적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나중이 되면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이거 옮겨진 양이니까 새로 그려. y는 x-2분의 3 마이너스 1 하면 이거 오른쪽으로 두 칸 이거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정근선을 먼저 옮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근선을 먼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양수 그럼 여기하고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실상 이 훈련을요 우리가 언제부터 했냐면 2차 함수 때부터 했어요. y는 x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물어보면 손 들어야지, 이 새끼들아.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대답도 안 나오죠. 근데 니들한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자,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거?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다들 이럴 거예요. 여기 1, 3, 1, 꼭지점이 1,3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긴 n에잖아요. 한 번에 그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된 훈련이냐면 이 추적상에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시킨 거야? 이거 x축 대칭 시킨 거고 마이너스 2 한 거는 이렇게 좁힌 거예요. 이게 실수배의 의미죠. y축 방향으로 2배 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간 거예요. 여기 1로 이렇게 옮겨간 거고 플러스 3 위로 3칸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래 원점이었다가 평행이동에 의해 1,3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유리함수가. 아시겠어요? 이 같음을 알아야
앞으로 무리함수도 이 별도로 공부하는 수고로움을 막을 수 있다고. 앞으로 삼각함수가 나와도 삼각함수 원형만 딱 배우면 이걸 어떻게 변형해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이걸 알아야, 이게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자, 근데 이 얘기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 쉽게 그리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쉽게 그리죠. 근데 이건 어때요? 같은 애입니다. 얘를 전개한 거죠.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당신들 이거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고. 이렇게 변형해서 그린다가 첫 번째 단계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하수 같은 방법이죠. 예? 이걸 이렇게 변형하면 돼요. 다들 완전 제곱식 할 줄 알잖아요. 완전 제곱식 뭐 줬다가 뺐고 마이너스 2 줬다가 플러스 2 하고 그래서 3 되고 이 한 게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방금의 추적 과정에 의해 그리면 이거 하나 그리려고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그자? 그래서 어떻게 했지? 그래서 지환아 너 이거 어떻게 그리냐? 표준형을 바꿔서 그리냐? 할 말이 없네. X값 2개? 그게 무슨 말이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 두근 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렇죠. 그런 방법 있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또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내가 니들한테 맨날 이거 그릴 때 요구한 게 있는데. 아, x에 0 넣고 y절편.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되죠. 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내가 그릴 데이터 y절편이 1이다. 또 이거 위로 볼록에 폭이 약간 좁아졌네. 이거 최고차량의 계수 되죠. 가장 결정적으로 누구? 축이죠. 축. 안타깝다 진짜. 축을 구하는 공식을 말해줬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서윤아, 너 맨날 내가 시켰어, 너. 요거 2배 하고 나누고 부호대. 2배 하고 나누고 부호대. 아, 그랬어요?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내. 아, 목 아파서 그래? 오케이. 이거 2배 하고 나누고 부호 바꿔. 2배 하면 마이너스 4, 나누면 마이너스 1, 부호대 1. 이 대칭축이 1이란 소리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일단 대칭축이 1이다만 알아도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위로 볼록에 약간 폭이 좁은 아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 그림을. 그리고 1을 집어넣어. 대칭축 값을 집어넣어. 그럼 그게 꼭지점이지 뭐야.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여기가 3이란 뜻이네. 예. 아, 방금 전에 그렸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 구하는 요령 공식을 기억하는 거죠. 공식을 기억해서 이걸 표준화로 바꾸는 수고로움을 막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야. 2차 함수를 빠르게 구하려면 뭔가 일반형 그대로에서의 행동, 요령 등등을 좀 알고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부디 영상 반복해서 보시기를.
부디 영상 반복해서 보시기를. 다시 한 번만 갑시다. 이게 이렇게 이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나한테 평행이동, 실수배가 너무 잘 보이는 애. 그래서 요걸로 세로점근선, 요걸로 가로점근선, 이걸로 1, 3, 4분면이야, 2, 4, 4분면이야 결정하는 거. 나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쉬워야 해요. 본인들에게. 그런데 같은 겁니다. 두 개가. 제가 이 마이너스 1을 얘로 통분시킨 거예요. 이게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또 똑같은 얘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2 분의 마이너스 묶고 x-2 분모랑 똑같은 애 만들고, 그럼 요게 플러스 2니까 얘 플러스 5가 되려면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얘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떼내고 요렇게 분리해서 마이너스 1 떼내고 뒤에 x-2분의 3,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x-2분의 3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행동은 가장 명쾌하죠. 2차 함수 때 표준화시키는 것처럼. 예. 근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 일반형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몇 가지 공식, 행동, 요령을 익히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릴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릴 수 있다. 어떻게? 일단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얘가 결국 얘를 Y축에 있던 애를 얼마나 오른쪽으로 옮겼냐의 이야기잖아. 그지? 얼마나 오른쪽으로 옮겼냐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x-2가 x는 2라는 점근선을 결정한다. 세로 점근선을 결정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분모 0되는 값에다 세로점 그어라예요. 근데 통분을 해도 그 분모는 안 변하지. 안 바뀌어요. 말 그대로 통분이잖아. 그러면 분모의 모양을 그대로 두는 게 통분인데 통분해도 안 바뀐다 그러면 분모 0되는 값에다가 세로점선을 그린다예요. 오케이? 요렇게가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0 되는 값에다가 세로점근선을 그는다. 다음 가로점근선이 어디서 나온 거죠? 가로점근선? 이거에서 나온 거죠.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이 요 가로점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상수가 떨궈져 나오면 이 상수 라인을 그대로 그려주면 그게 가로점근선이었는데 이게 통분하면서 사라졌죠. 통분하면서 어디로 녹아 들어갔을까요? 이 마이너스 1이. 어디로 녹아 들어갔을까요? 살펴보시면 됩니다. 통분할 때 어떻게 했을까? x-2분의 3 마이너스 x-2 이렇게 통분되지 않았을까? 그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얹으면서 나온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이놈의 실체잖아. 예, 즉, 요 x 앞으로 녹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x앞 계수와 요 x앞 계수를 요렇게 나누어서 나온 숫자, 이게 가로점근선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1이라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3 같은 애면 그 3까지 여기 반영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령을 어떻게 익히느냐, 요렇게 나누시면 돼요. 딱 x분의 마이너스 x 해서 나온 값이 가로점근선, 가로점근선, 세로점근선,
가로 점근선.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중요한 행동 요령인데, 이게 이 3이다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이 3이라는 부호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 아니지. 3이라는 부호는 원래 3이라는 부호지. 이게 3이라는 부호가 양수인데,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 이 3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끄집어낼까? 를 생각하는데, 얘가 얘랑 같은 애임을 아시면, 얘랑 같은 애잖아요. 지금 이 계산이랑 항등식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3은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나오는 애죠. 그렇잖아요. 이 통분되기 바로 직전 상태인데 이거.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3 원래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얘랑 같은 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그죠? 그 2가 누구지? 그 2가 분모 0되게 하는 값입니다. 분모 0되게 하는 값을 그래서 분자에다 넣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내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행위로 외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분자에 넣으라고. 그럼 k가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2다. 2를 넣어. 3이네? 양수네? 그럼 1, 3, 4분면에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연습. 지윤아. 항상 그냥 첫 번째 너라고 생각해. 세로 점근선. 안 듣고 있었구나, 너. 내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1. 그렇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수련아. 가로 점근선. y는 2. 그렇죠. 요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x분의 2x 나누시면 2. 예, 요렇게. 시우라. K값은? 그렇죠. K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음수네? 음수네 어디다 그릴까? 2, 4, 4분면에 그리는 거예요. 2, 4, 4분면. 근데 그게 진짜로 이거 좌표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근선으로 나뉘어진 2, 4, 4분면. 레이어의 바깥쪽. 이렇게. 끝. 여기다 이제 디테일을 조금 심어주려면 이거 분자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분자가 0이 되면 전체가 0이 돼요. 바로 x절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x에다 0 집어넣어봐요. x에 0 집어넣어봐요.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0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잖아요. 그게 y절편. 요렇게 하면 디테일까지 원점 딱 써주고. 아시겠죠? 예전 백석고에 뭐 그리시오 뭐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모눈종이 주고. 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모눈종이 써놓고 그리시오 나온 적 있어요. 아무튼 요렇게 그리라 하면 요 정도가 이제 실패 없는 그림이다. 만약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X축, Y축, 원점 이거 쓰는 거 기본이에요. 안 쓰면 감점 당할지도 모릅니다. 정의역과 공역 표시는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정의역 X, Y, 원점 쓰고 점근선 그려주고 2, 3년 표시하고 절편 표시하고 요게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란 데까지가 딱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래 놓고 나면 이 그림을 완벽하게 어떤 애가 나와도 이런 애가 나와도 이런 애가 나와도 이걸 이동시켜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쉬워져요. 네. 이제부터 어떤 질문을 해도 내 눈앞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 이거 다 해야 되네. 이거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래야지. 접하려면 이래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접한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무기는 D0, 판별식 제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프가 완벽해야 그 다음이 쉽다. 제가 오늘까지 정확히 원한 게 이겁니다. 그래프 그려와라.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와라. 당신들이 미리 지금 개념서를 공부를 해서 나름의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이제 안에 체득을 했을 텐데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요령까지 얹어서 다시 연습해서 주말을 보내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요 뒷부분 유리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 파트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70% 룰은 계속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마음에서 허락하여 이 아이들이 진짜로 이제는 뭔가 궤도에 올랐구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확실히 해두세요. 마치죠.